분위기 바꿔볼게요. 왕년의 스타 한 분이 대박 사건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추가 좋네 아주. 응?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돌려서 좀 도와주고 가는 거지 뭐. 옛날에 제가 노래를 엄청 박일남 선배님 노래를 좋아했어요. 예. 노래 하나 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아주 진짜 팬이에요, 팬. 사나이 우는 마음을 여전하시네요.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추억으로 소환시켜 주셨어요. 바로 박일남 씨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셨죠? 네, 박일남 씨 이 노래는 워낙에 네. 과거에 국민가요였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불렀었고 아하. 박일남 씨가 1963년에 네. 데뷔를 했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갈대의 순정으로 데뷔했는데 네. 앨범 판매량이 30만 장. 와. 그게 이제 1963년이니까 와. 6.25 끝나고 이제 10몇 년밖에 안 지난 와. 시절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전축이 몇 대 없던 시절에 전주가. 그때 30만 장이면 엄청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국민 히트곡을 그때 냈고 그때 원조 동굴 보이스, 중저음 이걸로 또 인기를 끌면서 그 이후에 뭐 엽서 한 장, 희야, 정 줄줄이 히트를 내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야. 박일남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출연료 받았던 돈을 내가 철제 캐비넷에 다 넣어놨었는데 요즘 가치로 따지면 빌딩이 한두 개의 가격 어머. 정도는 됐었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야. 언뜻 요 모습은 약간 안경 뿔테 안경 썼을 때 조영남 씨 모습 약간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 최정아 기자님은 요즘 가수들이야 숱하게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해봤지만 아마 박일남 씨는 그냥 글로 배웠을 거예요. 이런 가수분이 계시구나 하고. 사실 진짜 레전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은요 저희같이 이런 어린 기자들도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고요. 이순신 장군이랑 같이 살아야 이순신 장군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와,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 박일남 씨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이 납치를 당할 뻔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뭐 재벌집 사모님이요, 이 박일남 씨를 이 생일 파티에 오라고 몇 번 이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네. 몇 번 거절을 했더니 아하.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끌고 오도록 시켰다고 했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얘기네 진짜. 네, 근데 당시 박일남 씨가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건장한 이 체격이잖아요. 풍채가 좋으세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이 나를 끌고 오려고 했었던 그 남자들을 힘으로 뿌리쳤다고 야, 합니다. 이것도 영화 같은 얘기다. 네,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생일 파티에 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힘께나 돈께나 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고요. 또 박일남 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한 이 전통 가요 테이프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애창곡 목록을 쫙 적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이 한 사람만을 위한 녹음을 하는 건데요. 아하. 차에서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당시 사례금 명목으로 노란 봉투에 촌지라고 직접 써서 줬는데 당시 상당히 많은 돈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아니 당시에 현직 대통령도 뭔가 노래를 부탁할 정도로 인기도 많고 팬도 많고 그랬는데 왜 한순간, 왜냐면 그렇게 이른바 속칭 잘 나갔던 분이라면 지금도 원로 가수로 활동할 법도 한데
어느 순간 가요계에서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젊었을 때는 그 좀 경거망동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후배 연기자인데 한 친구가 되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자기 선배들한테도 말을 막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야단을 쳤지. 너 그러면 쓰냐.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뭐 가수 나부랭이가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정으로 비화돼가지고 저 딸기한테 때렸어요. 나는 그 일로 일단 구속이 됐어. 딸기함 때린 걸로. 아,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은 이제 아마 이제 박일남 씨하고 이제 쭉 그 활동하던 때 아마 또렷이 기억하실 텐데 저 사건도 혹시 또렷이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어. 저는 썬데이 서울과 주간경향 창간 독자예요. 아. 그걸 직접 뵌 적도 네.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폭행 사건에 늘 휘말리기도 하지만 저렇게 후배를 때렸던 지금같이 뭐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MZ 세대들을 당연히 고발하겠지만 네. 구속까지 된 사람은 매우 드물었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당시 행동을 두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자신의 경거망동, 한순간의 경거망동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됐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간 대통령도 치고만 나오고 그랬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일남 씨가 스타에서 추락한 건 한순간이었는데 폭행 시비와 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허.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배 배우의 따귀를 때린 사건으로 구속되는데 이 사건은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세상에. 논란거리였습니다. 당시 후배 배우의 증언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가수 협회장 시절에 무주택 연예인을 위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토지비 조성 문제로 부도가 납니다. 결국 억대의 사기 혐의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또 수감됩니다. 이처럼 3번의 수감에 6년의 수배 생활 끝에 결국 가수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 그래픽 좀 잠깐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행동을 두둔하거나 감싸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인기라는 게 정말 덧없어요. 정말 행동 절정에 사람이 박수 칠 때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인기를 절정을 구가하던 박일남 씨가 후배 연기자, 물론 그 후배 연기자가 볼 때 탐탁치 않은 행동을 했다 하기로서니 행동을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했다가 한순간 인기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것도 모자라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 결국은 앞서 보셨죠. 오명, 건달 가수. 사람들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건달 가수라는 오명을 쓰고 한순간에 연예계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박일남 씨가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이 무슨 노래를 불러. 안 했어 아예 그냥. 출연 섭외들도 안 했어. 의상도 없다니까 지금. 의상이 한 200벌 되면 다 줘버렸다니까. 구두도만 뭐 한 4, 50킬로 된 거 다 줘버리고. 가수 안 한다 그러고 안 했다고. 딱히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다니고 보는 거예요. 마땅히 뭐 딱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네팔길 닿는 데까지 돌아다니고 오는 거지. 좋다. 역시 공기가 아주 상큼하다. 미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혼자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담 아나운서도 혹시 이제 MZ 세대시지만 혹시 박일남 씨에 대한 어떤 뭔가 좀 활동에 대한 추억, 기억, 아니 혹시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봤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저는 정말 MZ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네. 이제 이번에 찾아보고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찾아보고 나니까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구나. 아 노래는 익숙하군요. 라는 노래는. 정도는 아, 알겠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박일남 씨가 세상에 30여 년을 지금 방랑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50대 중반부터 방랑 생활을 하신 아 거예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신대요 지금? 지금 85, 80, 대박 사건. 85세.
네. 30년간요? 그렇습니다. 어머. 그래서 가족이 없으신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장성한 딸 하나에 아들 셋. 이렇게 딸 셋에 아들 하나. 네. 이렇게 넷이나 자식이 있습니다. 가복하시네요, 일단 가족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에게 미안한 일을 워낙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속죄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좀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길을 걷다가 그냥 밭에 들어가서 밭일을 돕기도 하고요. 조용한 정자에 가서 라면 끓여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을 집 나간 아저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박일남 씨 본인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파노라마처럼 막 그때 여러 장면이 스쳐갈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뭐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속죄를 위한 방랑을 한다는데,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미안함을 갖는 그 대상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젊은 여자들과 눈먹고 많이 돌았잖아. 그러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집에 있는 아내들은 그 아주 치명적인 수치심이 되잖아. 미안하잖아, 그거. 젖은 손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유인경 평론가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내분 속 많이 썩였던 남자들은 꼭 나이가 정말 늙거나 병들면 이제서야 그때 돼서야 아내 곁으로 기어들어오고 아내한테 미안했던 마음 떠오르고 막 그런답니다.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박일남 선생만이 아니라 60, 70년대에는 톱스타들이 워낙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겹치기 출연을 했어야 됐고요. 가수들은 지방 공연에 밤무대에 서서 사실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게다가 박일남 선생의 경우에는 바쁜 생활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 문제 스캔들, 진짜든 아니든 간에 있었고요. 본인이 토로하기를 낭비벽이 심해서 그렇게 아파트 건물을 살 정도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많이 졌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죠. 그럼 부인이 자녀 4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마치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침만 해도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아내에게 볼라시 없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불러주거나 초대하는 무대가 있으시면 노래를 불러주고 약간의 사례비도 받고 그 적은 돈이나마 가정에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냥 아내한테 미안해, 아내한테 속죄하고 싶어가 아니라 85세신데 아내를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눈물이라는 의미의 눈물 루자. 한자로 루. 네, 85세에 또 새로운 작곡가로서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세월이 이제 흘러서. 근데 저는 계속 김명준 앵커께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보셨어요? 네. 하는데 못 부릅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들리지만 맞아요. 너무 낮은 음이어서 부르기 어렵거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렇게 이 정도가 안 나오신다고 이 나름에. 그래서 어쨌든 아내분도 30여 년간 반성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 MBN 특종 세상과 또 이 우리 프로를 통해서 하니까 좀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틈틈이 방랑 중에서도 속죄의 방랑 중에서도 아내분을 생각하며 작곡했다는 루, 언젠가 뉴스파이터가 박일남 씨 한번 모시고 듣는 기회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